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1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본 자질 안 되잖아. 일방적인 국회 운영 원칙은 사죄하라. 기본을 지키세요. 기본을 지키세요. 원칙은 사퇴하라. 법사위를 우리 국민의 힘에게 준다면은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고 민주당으로 줄 수가 있다.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젯밤에 주요 상임위를 다 가져갔습니다. 야당 입맛에 맞는 11개 위원장을 단독으로 다 뽑았다. 국민의힘의 시각이고요.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 1인 1당 국회가 됐고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이었습니다. 핵심 상임위 3곳,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나머지 11개까지 다 이제 독식한 민주당인데 특히 법사위, 운영위가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가져간 게 눈에 띄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실제로 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이현정 의원님, 어젯밤 8시에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박원대 법사위만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거부를 했고 1시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기력합니다. 국민의힘. 다만 이제 11개 독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어제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서관이나 의정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피트니스 센터에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 앞으로 매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위하고 또 고함치고 이런 모습을 의정을 논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참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87년도 이 헌법 개정 이후에 우리 국회가 쌓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국회의장이 어떤 다수당이 맡으면 이 법사위, 즉 상원으로 통하죠. 법사위는 다른 정당이 맡는 것. 이게 이제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장이 2000년부터인가요? 이제 당적을 이탈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무소속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운영위 같은 경우는 여당이 맡는 걸로 하고, 법사위는 이제 이 국회의장이 되지 않는 정당이 맡는 걸로.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대화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장치가 지난 21대 국회 초반에 전반기 때 무너졌죠. 그러면서 국민적 비난이 있으니까 후반기에는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2대 국회에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최소한 토론한 또 어떤 협상하는 모습조차 안 보여줬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바로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러서 쭉 줄 서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전부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 바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웃을 일입니까? 즐거운 일인가요? 자, 우리들 다 뽑아서 행복한 일인가요? 이 장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회 전통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즉 대화 타협이 아니고 더 이상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대표고 의원들은 특정 정파의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걸 자인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요. 국회 본회의장 문턱도 넘어가지 못해봤대요. 밟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국회 여전한 현주소인데 이동학 의원님. 네. 우원식 의원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한테 남자 추미애로 일부 추앙을 받고 있던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우원식 의원의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장 선거 당내 과정에서 여러 비판을 받고 왜 당원들은 추미애를 원했는데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냐 이런 부담 때문에 또 야당 입맛에 맞는 걸 다 우원식 의장이 몰아준 건 아닌지라는 게 여당의 비판도 있거든요.
여당의 비판은 저는 그냥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직접 저렇게 이제 다 하신 것은 당원들이 몰아붙여서 저런 게 아니고 예. 이번 총선의 결과가 민심이 준엄하다라는 것, 국민의 명령, 그러니까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명확하게 견제를 해달라, 국회가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민심을 부합하게 행동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 선서를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그걸 선서를 거부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야당한테만 책임을 물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협상장에 얼마나 나오려고 노력했는지 그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오답노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때 선거가 끝나자마자 심판을 딱 받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야당 탓하지 않겠다. 우리 이미 집권 2년 차고 더 이상 야당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인지 그러면서 현수막까지 싹 다 갈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변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한때는 잠깐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무줄이 알겠습니다. 튕겨 들어가듯이 다시 들어가서 총선 결과 이후에도 역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회마저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런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의정 활동이 시작, 지금 그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은 거의 피켓 시위로 시작을 한 셈이 됐고 저렇게 국회의장실 가서 여러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원식 의장 일단 일부에서 뭐 남자 추미애 이런 댓글도 달릴 정도로 일단 어제 상임위 11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히 여당에서는요. 아까도 추경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법사위만은 안 뺏기겠다 이렇게 달라라고 했었을 만큼 우리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장 포함해서 지금 법사위에는 민주당 이른바 강성 인사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수사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수사나 뭐 이번 이화영 부지사 수사까지 실제로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이 있지 않냐. 그럼 특검 아니냐. 저도 이제 법사위를 1순위 지원했는데 이것도 민심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그 날인이 있었다, 그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 모르시다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유동규의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이 검사에 의해서 유도되었다고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박상수 변호사님, 저하고 같이 법사위에 포진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간사인 김승원 의원, 과거 이번에 판사 탄핵 얘기했고 과거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렇게 GSGG 했던 논란, 김용민 의원 강경파 윤 대통령 탄핵을 주로 외쳤던 인물이기도 하고 박균택, 이건태, 이른바 대장동 혹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이성윤 전 고검장. 그 면면들이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법사위가 특검법을 다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하루나 3일이면 다 법안 통과시킬 수 있게 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검법보다 더 이 노림수가 강력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의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결안을 가지고 가져가서 사실상 탄핵 재판에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고 활동을 했었고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때 이상민 장관 탄핵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의원이 역시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김도읍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진보당이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노림수는 바로 이 탄핵 소추 위원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검법도 특검법이고 다른 법률들도 있지만 이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무력화시킬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의장 직권 상정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핵 소추 때 탄핵 소추 위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임기에, 당대표 연임 시 임기에 대해서마저도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까지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무조건 자신들이 해야 된다 그러고 가장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이 법사위원장에 앉혔거든요. 이 노림수에 대해서 모를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노림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회가 독주를 시작했고 이미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출발시켰는데 여기에 무슨 대화와 토론과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을 내준 것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끝까지 한 것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다시 대화와 토론과 타협과 협치를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초반이니까요. 21대 국회 후반기로 잠시 돌아가면 당시에는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소수당인 그 국민의힘의 김도부 위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잠깐 화면 보고 올까요? 네, 박봉계 의원님. 근데 오늘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것은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내 명예훼손으로 바로 법적 조치할 거예요. 참,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조 위원장이 나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언제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걸 느꼈어요? 조선 의원한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아무튼 그냥 토론하십시오. 좋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토론하십시오. 어쩌란 말이에요 저보고. 자, 아무튼 뭐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영상 공개될 때마다 박범계 의원은 꽤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영주 대변인. 네. 뭐 저 장면이 옳고 그르를 떠나서 어쨌든 관례를 깼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아까 뭐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냐 혹은 박상수 변호사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다 이 수순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관례 관행시켜주면 좋지요. 근데 이 정치의 묘미라는 게 그런 게 있겠죠. 법대로만 하면 이게 정치의 묘미가 살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거를 서로 여야 간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관행을 지키고 한쪽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박성수 변호사께서 얘기하시는데 대화와 타협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라. 저는 그거는 조금은 무리한 말이에요.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 누가 가지고 있죠? 국민의힘입니다. 집권 여당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대화의 타협, 아쉬운 쪽에서 먼저 와야죠. 국정의 책임을 진 쪽에서 먼저 와야죠. 국민의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해철이 엄청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성하면서 야당 쪽에 뭔가 타협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 첫날부터 국회 개원식부터 선서도 안 하고 불참하고 보이콧하고요. 이런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무책임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는 야당이 11대 7로 해서 일단 열어놨는데 그 안에 협의하자고 시간 안 열었습니까? 뭐 했죠? 그냥 징징대고 뗐으면 됩니까? 관행이라는 것도요. 징징까지예요. 일단 아니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예.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떼쓰고 생떼 써봤자 결국에는 현실이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관행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책임을 다했을 때 관행이 존재한다는 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 민주당의 힘으로써 문 걸어 잠그고 단독 처리한 거 아닙니다. 문 열어놨고요. 본회의장 열어놨고요. 7개 의석 열어놨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래 2시에 방망이를 때려도 되지만 8시까지 충분히 토론할 시간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대화 타협을 거부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여당 처음 봤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자 이제
이런 야당 처음 봤고 이런 여당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11개 다 가져가야만 했냐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역시 국민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헌정사상 이래 가장 많은 비율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약 2년간 14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부권에 의해서 모두 저지당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라라는 걸 민주당은 총선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거부권 남발 정치가 시작이라는 점을 좀 저는 명시하고 싶습니다. 저 민주당 대변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총선에서 물론 의석수는 거의 뭐 2대1 완패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국민 45%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했는데 이거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 안 하냐고 했더니 대통령 거부권이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근데 오늘 용산 대통령실도 이렇게 민주당이 힘자랑 고집하면 거부권 행사 명분 더 견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도 법대로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뭐 법대로 계속 본인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바로 이 제2요구권이죠. 자, 그걸 행사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도 뭐 이 총선 민심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그 전에 나타났던 대선 민심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저는 결국은 지금 당분간은 이런 그 강경 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강력한 지금 장외 세력들에 의해서 사실상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아주 학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개딸들에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그냥 날아간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런 거대 야당에 맞서서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 거부권밖에 없는 거. 오히려 더 명분이 쌓여 있는 거죠. 뭐 저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명분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600여 회 넘는 정도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극한적으로 가다 보면 국민들이 아마 지적하실 겁니다. 정말 당신들 그렇게 할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뽑아준 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21대 국회보다 더더욱 그 대통령실과 그 여의도 국회 이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졌어요. 민주당 중심에. 정청래 오늘 그 법사위원장은 그럼 남은 7개 국민의힘 가져가라고 할 때 가져가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것도 앞으로 주요 상임위를 다 독식했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대화가 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